네, 우리 시장 9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많으신 베팅의 순간, 저희 증권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알찬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좀 시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에 이어서 메타버스 주식들이 좀 조정을 며칠 연속 받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미리 펄어비스와 컴투스, SMA 컨텐츠 관련주들을 소장께서 베팅의 순간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바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거의 최고점을 그냥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언택트에서 컨택트 사회로 분명히 갔는데 언택트의 대명사인 게임 업종이 기간이 연장되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연장된 게 NFT니 메타버스니 이런 시대의 이슈라고 했고, 제가 정말 그 시대의 이슈가 인터넷 시대처럼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알면 이 자리에 없다고 했죠.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마이크 저커버거나 일론 머스크랑 같이 지금 요트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컨택트 사회로 갔는데 게임 업종이 언택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거대한 이슈가 붙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너무 과열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기술적으로 보는 방법들 나름 다 여러분들도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방식을 펄어비스가 2017년에 올랐던 그 각도, 폭하고 지금 올랐던 폭이 다 나왔다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떤 만물의 이치와도 같은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조그만 나무든 큰 나무든 똑같고 그런 거에서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시가총액인 회사들은 잘 맞아요, 보통. 그리고 컴투스도 통곡의 벽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10년짜리 고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SM도 결국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미 RSI 고점이 80이 가까운 상태고, 만약 여기서 더 간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1년과 12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2조라는 걸 앞둔 1조 8천억, 1조 9천억에 시가총액 2조라는 그 자체만의 벽이 있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응하신 분들은 미리 다 가셨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보면 컨택트, 여행이나 이런 걸 멀리 보고 가는 거고, 아니면 가깝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6자를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저점은 다 나왔다고 이미 95,000원대에서 고점 말했고 지금 6자 봤을 때 가격적인 저점은 나왔다. 대신에 나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보다는 그것도 잘 가긴 하지만 대형주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다양한 고객사를 갖춘 밸류체인 그 순환매 부분에 있는 중소형주를 가겠다. 그래서 그 공정이나 업태에 따라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주나 엔터테인먼트나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오해하신 분은 여기서 뭐가 끝났다. 아니죠.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시가총액 2조를 넘어가지고 3조까지 갈 회사들이고, 다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계단을 쉬지 않고 그냥 막 가다가는 알통이 100이잖아요. 알이 1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쉬는 과정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표나 이런 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판단의 확률을 높여보는 것이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항상 방송에 나오면 방송에서 떠들고 뜨거우면 고점이야. 그것도 일부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코너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보는 뷰랑 잘 버무리셔가지고 마지막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컨텐츠나 이런 쪽들은 다 굉장히 과열권이었고 한쪽으로 엄청 쏠려 있었다. 그런 무게이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던 부분이 반대쪽에 안 쏠려 있던 부분으로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고 나면 또 이런 컨텐츠나 시대를 가져갈 이슈들을 붙은 회사들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쉬어가는 게 완전히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그야말로 쉬어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매도 사인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리 못하신 분들도 그게 가장 최상이고, 네, 정리 못했을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건 그대로 냅두세요. 냅두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취해서 그걸 상쇄시킨 그래요. 만큼 합쳐가지고 양쪽을 팔아서 빼버리세요. 그걸 계좌에서. 그러면서 줄여가지고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 메타버스랑 게임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떨어져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참 궁금했는데 지금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우장비께서 소장님 덕분에 다 정리하고 반도체로 이제 주식을 편입을 하셨는데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오늘 베팅의 순간 첫 종목 에로티 베큐um입니다. 에로티 베큐um은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업종이나 그러네요. 업태를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게 할 때 딱 어떤 순간이 딱 변하는 변곡점에서는 이런 걸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냥 다 반도체를 몰아서 갖고 왔어요. 일단은 공정별로 봤을 때 이걸 볼게요. 우리가 그냥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피자를 반도체 피자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원자 현미경 업체도 했죠. 원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 조그만 먼지라도 들어가면 바로 불량품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의 피자집이 필요합니다. 피자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에로티 베큐um이에요. 그러니까 피자집인데 피자집 사장님이 진공 상태의 피자집 안에서만 반도체 피자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반도체 피자 업계에서 퇴출당하세요. 그 사장님은. 반도체 피자 업계에서는. 반도체? 예, 반도체 피자 업계에서는 예. 이 진공 상태의 가게를 그 구비하지 못한 사장님은 퇴출당하세요. 예. 그러니까 에로티 베큐um의 진공 상태를 반드시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펌프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개월 선이 살짝, 자, 반도체 그 중소형주 중에 20개월 선이 살짝 깨진 게 있고 20개월 선에서 위에서 그냥 타고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약간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좀 더 큰 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뭐 앵커님이 얘기하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강이 확정된 곳이에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으로 자꾸 도발을 걸고 있는 애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최고봉은 누구죠? TSMC예요. TSMC 지금 조금 있으면 다시 신고가를 갑니다. 또 박스권이 1년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희가 위로 터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슈퍼 의리된 ASML 지금 끝도 없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증착 쪽에 관련된 램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지금 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4대 지수 중에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작은 시냇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주도 이제 돌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하는 것이고 에로티 베큐um은 이제 진공 상태의 그 피자 가게를 형성시켜주는 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로티 베큐um이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6.8% 오른 15,650원 기록하면서 역시 또 저희 방송 중에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는 많이 오르지가 않았고요. 그래요. 지금 뭐 RSI 상으로 얘기 드릴게요. 과열 지표인데 그게 그냥 과열 지표예요. 낮으면 70이 넘으면 과열이고 30이 밑으로 가면 침체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5, 60 정도에 있어요. 이걸 5, 60 정도에 사서 70이 넘어가는 동안 즐기면서 75나 80에서 그땐 신규 매수를 하지 말고 팔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지금 그 손절가는 1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전고점을 뚫을 그 부분으로. 그러네요. 에로티 생각하고 베큐um이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로 지금 또 1% 추가로 오르면서 7.1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삼성전자 워낙에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반대하셔가지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 소장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싸다 오를 때가 왔다는 큰 뭐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했던 바 있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제가 주식이 계속 갈 때다. 육자 얘기할 예. 때 4, 5개월 전부터 육자 얘기할 때 제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2만 원, 13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가격으로만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그때도 계속 저한테 있는데. 제가 육자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게 맞냐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육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TSMC랑 경쟁해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중소형주 좋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향이 아니에요. 대부분. TSMC에도 걸쳐 있고 삼성전자에도 걸쳐 있고 마이크론에도 걸쳐 있고 인텔에도 걸쳐 있고 뭐 ASML에도 걸쳐 있고 아까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관련된 회사도 많아요. 그게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저기 향이 강한 쪽은 저는 좀 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발이 여러 군데 걸쳐 세계적인 회사로 걸쳐 있는 곳이 더 좋아요.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에로티베큐um 저희 6%대 시작했는데 지금 8%대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에로티베큐um 저희 배팅의 순간 첫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 네. 자, 이번엔 업태별로 나눠볼게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니까 분업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IDM이라고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했지만 설계부터 마지막 테스트까지 다 했지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면 이제 공장 라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기 어려워서 분업화가 돼요. 그래서 뭐부터 생기죠? 우리나라 기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팹리스 업체,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해주는 업체, 제주도에 있는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로 넘겨줄 때 팹리스의 설계도를 보고 파운드리가 바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 설계도를 살짝 가공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칩리스 업체 혹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걔가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생산만 하는 TSMC 같은 기업, 우리나라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2위 업체, DB 하이텍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키징하고 검사하는 애들, 그 애들을 영어로 오사트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4개로 지금 덩어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서 설계도를 조금 더 공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고쳐주는 애가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애인데 굉장히 유니크한 애죠. AD 테크놀로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니크한 스타일로 공략을 해보시는 거죠. 네. 업태에서. 예. 제가 이 모든 종목 중에 제일 잘 수익률이 많이 난 거를 맞출지 안 맞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러 공정별이나 아까 반도체 공정별 혹은 이렇게 업태별로 나눴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밸류체인을 공부하셔서 만약에 여기 투자를 하시고 뭐 분배를 잘 하신다고 하면 그중에 운 좋게 비중을 많이 실은 곳에서 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밸류체인을 아시는 게 지금 당장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손절가 23,000원이고 목표가 27,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6% 넘게 오르면서 24,450원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안 높이시고요. 뭐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 AD 계속-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예. 우리 그 강한 역할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칩리스기 때문에 강한 역할은 아닌데 아시기 위해서 사실 설명드린 부분도 있다. 네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PSK입니다. 예, PSK. 아, 네, 괜찮아요. 네, 예. 공정별로 다시 돌아가서 예.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 피자 도우에 토마토 소스를 발라요.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업체는 동진 세미캠이고 토마토 소스에 이제 내 얼굴을 찍어야겠죠. 어떻게 얼굴을 찍냐면 그림을 그려 종이에 그려서 위에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죠. 조명을 쏴서 빛으로 반사시켜서 그 동진 세미캠이 만든 감광액에 찍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이 잘 찍혔습니다. 내 얼굴이 잘 찍혔는데 내 얼굴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파내요. 왜냐면 내 얼굴이 입체적으로 동파나처럼 튀어나오게 만들려고. 각화 해보셨죠? 각화 미술 시간에. 끌로 내 얼굴 밖에를 다 파내면 내 얼굴이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끌로 파냈던 그 가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루들을 지워주는 애가 PSK예요. PR 스트립. 동진 세미캠은 PR을 만드는 업체. 포토 레지스트라고 불리는 감광액을 만드는 업체고 이제 그 과정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게 노광 공정이에요. 노광 공정이 지나고 나면 식각 공정이 나오는데 아까 바로 그 랩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 회사 했는 공정. 거기서 PR 스트립이라고 감광액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광액을 제대로 벗겨지지 않으면 불량이 나와요. 그래서 PSK는 결정적으로 토마토 소스에 남은 부분을 깨끗이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얘도 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식각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PSK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위가 이제 뚫렸기 때문에 위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6만 원대를 했거든요. 지금 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마디지수 때까지 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목표가를 따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상징적인 보통 마디 마디지수대로 지수를 10,000원대로 끊어서 그렇게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자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종목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네, 테크윙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넘어와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 칩리스 업체, 그다음 파운드리 업체, 오사트 업체. 오사트도 하나 해야죠. 오사트는 이제 피자 가게 사장님이 진공 상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박스 포장하고 토핑 안 빠졌나 검사하는 그렇죠? 토핑 빠졌는데 고객한테 주면은 이거 왜 슈퍼 슈프림 피자인데 왜 고기가 안 들어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량으로 버려야 되는데 사장이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죠. 패키징 검사를 따로 하는 업체가 또 이제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사트 업체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테크윙도 있습니다. 뭐 많아요. 뭐 테스나도 있고 있는데 테크윙은 핸들러를 만드는 업체예요. 최종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메모리 칩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크윙이에요. 거기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걸 해요. 뭐 우리 자동차도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마지막에 실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반도체도 가혹한 조건, 막 열을 높여보고 막 충격도 줘보고 거기에서 버텨내야지 최종 반도체 그 칩으로 탄생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크윙이고, 테크윙의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테크윙의 핸들러가 독보적이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전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TSMC의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TSMC가 파운드리의 그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대만 회사들을 다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만 회사가 한국 회사를 끌어들일 리가 없겠죠. 자기네가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업체니까 팹리스 업체랑 이 그 칩리스 업체 그리고 오사트 업체까지 지네 대만 업체들 그걸 다 자기 손에 끌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독보적인 기술력밖에 없어요. 그 테크윙이 비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도 기술력으로 그걸 돌파시키고 있거든요. 대만이 자기네가 다 먹으려는 그 한 울타리 전략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이런 그 테크윙 같은 회사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테크윙은 지금 비메모리 핸들러 쪽 시장으로도 지금 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가면 더욱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금 미세화 공정이니 무슨 해가지고 점점 더 가혹한 환경이 되어서 이런 지금 핸들러 같은 경우도 더욱 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강한 압력이나 뭐 어떤 그 강한 충격에 강한 핸들러가 아니면 네. 시장에서 취급받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도 오사트 업체의 하나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태별로 공정별로 밸류체인 상으로 골고루 투자를 해놓으시면 사이클이 어딘가 뭐 사이클을 모두 다 맞추지 못해요. 신이 예.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걸 골고루 그냥 해놓으시면 배분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이클을.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2,000원, 테크윈까지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에 집중을 했는데 그만큼 앞으로는 관련 주식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업종 좀 지켜보시고요.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